반쪽짜리 행사가 될 위기에 놓인 광복절 경축식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광복회 그리고 야권이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이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던 광복회인데요. 건국절 추진 방침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강조하고 또 그 뜻을 전달을 하니까 이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 정부를 향해서 친일 공세까지 나서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이 반쪽짜리 기념식이 점점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광복회가 이 경축식 불참의 이유로 든 이른바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건국절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광복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 없이는 불참을 강행하겠다 이러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은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정진석 비서실장보다는 책임 있는 장관이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처럼 책임 있는 장관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회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작 오후에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이 광복회관을 찾아 설득에 나서니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김 관장의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다라면서 이 다소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에 나와서 이 마지막 문은 열어놨다면서 김 관장 거취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어제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책임 있는 장관이 보훈처 장관. 장관이 이런 일은 없다. 그리고 이 원인을 만든 그 재청권자입니다. 인사재청권. 이 인사재청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면 저는 설득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그 열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에게 제가 진정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제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무슨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부당에서 통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 말한 마지막 문, 결국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의 철회, 이걸 뜻하는 걸 겁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다가 또 강정의 보훈부 장관까지 직접 나섰지만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 명분은 결국 건국절이 아니고 독립기념관장 인선에서 이 회장 측이 지원했던 후보, 이 사람이 탈락한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회장이 지지했던 후보 독립기념관장의 면접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확인한 독립기념관장 면접평가 자료에 따르면요. 5명의 지원자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2점을 받아 1위,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지한 걸로 알려진 독립유공자 후소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면접에서 독립기념관의 재정 여건 확충 같은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거나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서 점수가 깎인 걸로 알려졌거든요. 이 후보자는 과거 배임과 횡령으로 실형을 산 전과까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인성 항목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같은 점수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 최종 후보 5명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 3명이 포함이 됐지만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력이거나 핵심적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서 이 점수를 낮게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선출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심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에 배제됐다면서 오영섭 임원추천위원장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오 위원장은 이 회장 스스로 심사에 빠졌고 정작 자신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이 회장이었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심사에 나선 일부 위원들이 역사와 관련이 없는 경영학과 미술대학원 교수라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종찬 회장의 주장과 오영섭 위원장의 반박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아요? 제가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한 사람이에요.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절 보고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인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희와 제가 이제 회장 부회장 관계가 있으니까 기피하라 이랬어요. 자기들은 기피 안 하고 나만 기피하라는 거예요. 이종찬 회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거는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오 교수가 맡으라고. 어쨌든 이종찬 회장, 김형석 관장의 사퇴 없이는 내일 광복절의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거고요. 대통령실은 계속 설득은 해보겠지만 임명 철회는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요, 최근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참모진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 김영섭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선 참모들에게 민생과 동떨어진 이념 논쟁이다라고 지적했다고도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요, 이 광복회가 오해를 풀고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바란다면서 계속 설득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해진 어떤 대통령실의 노력 이런 걸 보면 더 설득할 방안,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의 중마고우로 알려져 있죠. 이종찬 회장의 아들인 이철수 연세대 교수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진석 비서실장, 이 광복회 측에 건국절 추진 의사와 계획이 일관되게 없다는 점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장이 여러 차례 연락에도 응답이 없자 우리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추진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식 입장입니다라는 취지 문자 메시지 보냈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친구이자 이 회장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에게도 전화해서 이 같은 뜻을 전달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걸로도 알려졌는데 이런 설득에도 이 회장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오늘 여권에서는 이종찬 회장이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넘어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은 사상검증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사실상 친일파로 규정하고 뉴라이트를 판별하는 9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인데요. 지난 12일 광복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 광복회는 뉴라이트를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9가지 뉴라이트 판별법에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단체,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단체,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단체, 또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다거나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한다는 내용 등의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단체.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만 말을 해도 일본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는 친일파로 본다는 겁니다. 광복회가 무슨 권리와 권위를 갖고서 이런 행동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당장 학계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뉴라이트 이꼴 친일파라는 이 광복회의 정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뉴라이트 판별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이 사상 학문의 자유를 억누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요. 광복회가 자신들은 100% 확실하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며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일각에서는요. 광복회가 뉴라이트의 협조, 동조, 협력해도 뉴라이트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걸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한 사람도 이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조명한 이 영화 건국 전쟁을 보고 박수를 친 사람도 넓은 의미의 뉴라이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인 이 건국 전쟁의 김덕영 감독도요. 이 영화를 본 177만 명은 모두 친일파라는 모욕적인 말이다라는 불쾌감을 표현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과거 뉴라이트 전국 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광복회가 주장하는 뉴라이트 식별법은 어이가 없다면서 이 광복절 행사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이종찬 회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워낙 오래되고 뭐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이제 이종찬 회장께 아버님이라고, 왜냐하면 중마고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적인 관계로 풀기에는 너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이종찬 회장께서요. 예. 너무 나가버리셨습니다. 너무- 뉴라이트 식별법 9가지 예. 어이가 없더라고요. 짜는 거. 가장 네. 나쁜 것들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골라가지고 왜곡을 한 거죠. 어떻게 광복회라고 하는 법정 단체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좀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의 말처럼요, 윤 대통령과 이 총장이 오랜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실 지금의 이 같은 상황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의아하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은요, 이종찬 광복회장의 거듭되는 이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거부에 이 회장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였던 이 회장의 최근 행보에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회장 주변에 야권 인사들이 몰리고 있고 이들과 행보를 맞추는 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광복회와 이 회장 주장에 편승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국회 본청 앞에서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은 윤 정부를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주장했고요.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규탄대회 자리에서 윤 정부를 향해 내일 광복회가 주최하는 기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광복절마저 정쟁거리로 삼는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호준석 대변인은 신임 독립기념관장 일부 발언에 미숙함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자랑스러운 광복절 기념식을 반쪽으로 쪼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정말 큰 파문을 지금 온 나라에 던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사실 우리 좌우 어떤 이념을 떠나서 온 나라가, 그리고 전 국민이 경축하고 그다음에 즐겁게 보내야 할 그런 국가 경축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 결국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건국절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찬 회장이요, 오늘 라디오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커다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서 지금 독립기념관장 인사뿐만이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같은 사람의 인사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독립기념관장은 거대한 음모 속의 한 사람이고 김형석 관장은 역사학자가 아닌 고도의 정치인이다. 이게 저 권력의 비호를 지금 김형석 관장은 받고 있고, 결국 김 관장의 목적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신격화해서 또 김구는 송진우를 죽인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거대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걸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음모다. 뉴라이트 아니라고 하지만 뉴라이트가 자기 뉴라이트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서는 아니 도대체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지금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설득할 묘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답답해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독립기념관장의 직위가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했던 예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백주에 다시 해방정국으로 돌아간 건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정치라는 거는 타협의 예술이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쪽의 주장을 보면은 팽팽해서 어느 한쪽도 지금 양보할 그러한 태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광복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소위 언필칭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금 그 중요한 자리를 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막상 독립기념관장의 뽑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광복 회장이 원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회장이요 오늘 라디오 네. 인터뷰에서 본인이 두 사람을 추천했다고 네. 실명까지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김구 선생의 후손이고 그렇습니다. 네. 정 그렇다면 자기가 뽑은 사람도 철회할 테니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뽑아달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유일한 현실적 타협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인 거 맞는 거 아니에요? 48년? 그리고 자꾸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과 일본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는 친일파를 자꾸 등치시키는 일부 이념 정향이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반일 항일 민족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도 상당히 늦춰진 네.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광복회에서 주장하듯이 일부 뉴라이트가 주장하듯이 마치 또 일본 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어떤 모멘텀이 되었다라는 주장은 또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통을 해가지고 제3의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어떤 이것도 국민을 볼모로 한 상당히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건국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8.15 건국절, 그다음에 건국 대통령. 그런데 지금 광복회 쪽 입장에서는 그 건국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옳지 않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임시 정부서부터 쭉 진행해 온 그런 과정인데 그날을 건국절이라고 하면 임시 정부의 어떤 정통성 이런 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임시 정부는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헌법 정신까지 파괴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광복회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를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 문제 제기를 했죠. 본인은 기피하라고 해서 기피를 됐다. 본인의 평가점수 제척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주장하신 것이 김영석 관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해충돌 관계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제척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정말 그런 게 있었는지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자료 제출을 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빨리 밝혀서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좀 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적으로도 민주당의 입장과 저는 동일합니다. 저는 김영석 관장은 부적절한 인사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뉴라이트다 아니다 제가 판단할 기준이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김영석 관장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최소한 양비론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적 시각을 다 매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쪽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쪽과 타협할 수 없다. 역사적 철학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역사자 입장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독립기념관장으로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